안녕하세요. 착한 짱구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다들 대응 잘 하셨어요? 시장이 너무 암울해서 정말 처참하다시피 금일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코스닥이라든지 시장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서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씨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근데 차트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미 방향을 하락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금일 매수가 아닌 시초가 매도 후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보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큰 폭의 하락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장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난 그 다음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전략을 짜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네, 다들 그렇죠. 저 또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현금 보유가 적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대응이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네, 서두는 이렇게 하고 금일 주제는 제약바이오, 동성제약발 하락은 계속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죠. 지난주 주말 동성제약 관련해서 제가 첫 방송을 하며 동성제약 하락 그 라인을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방송에. 그리고 동성제약발 이런 위기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3일 연속 제약바이오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조정의 끝은 어딜까요? 사실 저는 그래요. 어,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는 곧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나타내주는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의 이미 35%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는 한 코스닥은 절대 반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죠.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아니라 지수의 반등을 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수는 아마 금일 80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아래로 하방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현금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시황 정리하고 방송 이어갈게요. 우선 코스닥 시황을 볼게요. 어제자 날짜에 제가 하락선을 805포인트를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850포인트 그 다음 날을 이렇게 아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돌려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추세적으로 꺾이기 때문에 하락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더 큰 하락, 좀 더 큰 폭락이 나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일자는 예를 들면 이익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손실이 적은 종목은 시초가에 손절 처리를 하고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았어요. 베이스 분봉으로 보더라도 시장은 줄곧 하락을 하였고요. 매동을 보더라도 굉장하죠. 그냥 팔았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48억, 뭐 77억 정도 팔던 게 장 끝날 때까지 2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3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코스피보다 훨씬 작은데 이렇게 폭발적인 매도를 해버렸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선물 베이스도 장난 아니고요. 5천억이에요. 뭐 양시장 뭐 합치면 대략 뭐 한 8천억 정도 되겠네요. 금일에 간단하게 시장의 평은 외인 주도의 매도였고 추후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물량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 하락의 주범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한 가지 섹터가 심하게 움직였을 때는 그 섹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현재 10,000포인트 이 자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21선을 21선, 61선 그리고 5일선을 많이 봅니다. 나머지 이 평은 그냥 뭐 경우에 따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트상에 굉장히 두껍게 설정을 해 두었고요. 이 선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하고도 똑같거든요. 아마 내일도 목요일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닳고요. 똑같이 갈 거예요. 어차피 이런 하락의 지지선들, 이 지지선들은 분명히 강력한 저항이 될 거니까. 왜냐면 그 강력한 저항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런 키스마크 이 자리가 아마 반등이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요일은 투매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목요일은 어떻게 보면 오전에 시초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9시 반경부터 해가지고 주가는 올라올 겁니다.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내지 일단은 현금화 전략을 최대한 해야 돼요.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손절을 해야 손해가 적겠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약바이오 심층 분석. 네, 첫 번째, 제약바이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의 섹터가 상승을 할 때는 대장주가 먼저 가고요. 그 대장주를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2등주, 3등주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섹터 내 개 잡주들이 훨훨 날아다녀요. 8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신라젠이 2배가 오르고 그 밖에 2등주 뭐 60, 70%, 50%, 30%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이런 중소형주 혹은 개잡주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대형주 그리고 1등주에서 차익 실현을 하니 아직 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리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 전체 코스닥 무너집니다. 이미 목요일 하락이 나오면 코스닥은 과매도권이 될 거고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단기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떤 종목은 40%까지
그렇게 되면 반발 매수가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가격 저항을 부딪히게 돼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항상 대장주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눴는데요. 최근에 보면 FDA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코아스텝, 녹십자셀, 그리고 며칠 전 신풍제약, 표적항암제, 대표 신라젠과 HLB, 삼상 있는 바이로메드, 제2의 신라젠을 꿈꾼다는 동양넥트웍스, 이건 자회사죠. 근데 이거는 최근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계잡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수급은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파미셀, 네이처셀 등등 치매, 이거 굉장해요. 이게 정책주기 때문에 치매주는 꼭 계속 지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신라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 하락이 굉장히 깊어요. 대장주고요. 수급 안 좋습니다. 근데 누적 수급이 굉장히 많아요. 외인들에서. 이 수급이 아마 공매도 환매가 많았을 거고요. 공매도 환매를 하면서 아래에서 사던 걸 차익 실현 같이 들어왔을 거니까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진입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니까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상 흔히 말하는 이런 다중 위치, 이거는 5분봉인데 이러한 자리까지 이미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구간을 강력한 돌파 구간을 한번 거친다면, 그래서 89,000원 라인이 온다면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목요일 최선호 관심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 신라젠보다는 좀 더 하락폭이 덜 하는데 이것도 수급 이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100이면 100, 이런 21선 이선까지 붕괴를 시키고 갈 거니까 보유자분들은 손절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롱, 티슈진,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을 잡고 저는 매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누적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보통 저의 경우는 이런 캔들의 절반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종가에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밖에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대장주를 봐야 되거든요. 뭐든 녹십자, 셀, 대장주 많이 올라왔죠.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온 주식이에요. 일단 그 전에 과거의 패턴들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자리에 이런 고점을 돌파했던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점을 돌파했던 구간.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걸 붕괴를 시켜버려요. 그럼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붕괴가 됐을 때도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손절을 하면 무의미해요. 손절은 여기서 있어야 돼요. 지금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리느냐, 아랫꼬리가 얼마나 길게 달리느냐, 이건 가격 반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신풍제약, 어제 제가 매매한 종목이고요. 금일은 사실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장이 안 좋아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틀 뒤를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이건 어제 강의에서 찍어 놓은 가격 라인인데요. 사실 조금 더 낮출 생각입니다. 5일선이 올라올 거고요. 5일선을 붕괴를 시키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의 테마니까 신선하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다른 거 안 보고 네이처셀만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바닥에서 이미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거든요. 이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매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상환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공매도가 거의 없네요. 최근에 상환이 좀 있었네요. 네, 최근에 몇 거의 이 기간에는 상환이 좀 있었고 공매도 없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런 아래 꼬리들 이건 가격 반발력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뭐 이 선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25일선 깨집니다. 치매 쪽에 고려제약 금일 고려제약 한 종목 매수를 했고요. 그냥 저는 어제 시초가 1,200원에 매수를 해서 1,600원에 장초반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굉장한 매집을 하고 단기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세 초입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시세 초입이에요. 이날 거래 대금이 대략 1300억이었는지 2000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이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려면 이 내부적인 박스권 횡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 이건 장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9,400원 라인 오면 괜찮게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릭스 대장이에요. 신규 상장주 대장. 뭐 남북 경합에서 현대 사료 최초에 한번 올라갔다가 가죠. 그러면 다시 올릭스 한번 갔죠. 그러면 쌍바닥이 있듯이 쌍고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 한 번 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이거는 아이큐어랑 올릭스는 쌍둥이 치매 관련주고요. 이렇게 똑같아요. 큰 폭의 하락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죠. 근데 이런 윗꼬리들 윗꼬리들 라인인데 이런 식의 차트는 30분 봉이 좀 좋거든요. 굉장히 어차피 30분 봉 다 나오기 때문에 힘이 유입이 된 지점을 넣고 얼추 비슷하죠? 5,300, 5,200원 이 하단의 라인을 잡고 아마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는 짧게 2-3% 정도 절대 추매 없이 진행했을 때 만약에 돌린다면 종가에 다시 붙어보는 뭐 그런 전략. 근데 치매 관련주는 정책주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의학 관련돼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특히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는 업체 항상 그런 회사에 관심을 둬야 되고 둘째는 정책입니다. 치매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사회 자체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갈수록 고령화 그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계속 치매 관련한 뭔가 정책을 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요. 일본을 답습하고 있고 일본은 초고령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우리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매 관련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고 관심 포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힘든 장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